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9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오늘 공개 방송을 두근두근해하고 있는 이정입니다. 지금 대본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죠? 네, 대본은 완성 안 됐는데 네. 이제 어제 머릿속은 다 그려놨고 네. 제가 약간 윤동주 씨 스타일이라서 아니, 근데 스스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나는 일으켜가지고. 진행자예요? 아니면 나도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천왕님은 진행자. 네. 참. 나도 막 나의 비밀 막 이런 거. 진행자이자 그런 것도 해요? 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아니 제가 큐시트는 드렸는데. 아니 저는 거기 질문을 내라는 나의 설문을 내라는 그것만 봤거든요. 다들 냈는지 그 궁금해요. 밑에 큐시트도 있고 네.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오십시오. 엄청 기대를 하시고 7시입니다.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그래서 미디어 스크랩 없이 바로 모니터에 들어갈게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1분만 닥쳐줄래요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넬의 1분만 닥쳐줄래요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 가사가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잘난 척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 좀 조용히 해라.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네, 이런 가사인데요. 오늘 제가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대상은 당연히 종편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종편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건 저희가 좀 발표한 지 조금 된 보고서예요. 네. 그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된 종편 모니터를 한 보고서인데요. 네.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 이 사고에 대해서 종편이 어떻게 대담을 하고 있었냐면 사고가 벌어지면 우리가 늘상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구조를 할 거고 정부가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감시해야 된다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은 쏙 빼고 본인들이 정말 이 사고를 방송에 이용하는 태도들을 보여준 거예요. 자극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정말 시청자들이 눈길을 가질 만한 어떻게 해서든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선정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고가 처음 알려졌던 5월 30일부터 5일간 6월 5일까지 이제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건 저희가 대담 시간을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 주제, 이 이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대담 시간이 점차 줄어듭니다.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점차 줄어들어요. 네. 점차 줄어드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수치가 뭐냐면 사고 발생 이제 5일차죠. 6월 5일이 돼서는 대담 시간이 단 9분으로 줄어들어요. 저희 모니터 프로그램이 10개입니다. 네. 10개 프로그램 합쳐서 9분이 나온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안 한 데도 있고 거의 안 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거의 안 그렇죠. 하는 거지. 근데 6월 5일이 어느 정도의 시점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 만한 상황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굉장히 아직 이제 수습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게 외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헝가리의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습이 빨리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의혹도 많고 그런 시기였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갑자기 보도량이 훅 줄어들었네요. 아주 많이. 네. 예. 첫날 5월 30일 네. 189분. 이거는 당연히 180 다음 날 186분. 여기까지는 당연히 참사가 벌어졌으니까. 첫날이니까.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되고 사실 이것도 적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 계속 보여주면서 새로운 뉴스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 날 6월 3일 날 143분, 그 다음에 6월 4일 59분, 그 다음에 이제 9분으로 6월 5일 날 훅 한 떨어진 일주일 거거든요. 사고 발생되고 한 일주일 만에 거의 대담량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근데 네네. 이런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앞서서 했던 이
189분, 186분, 143분 이 시간대에 뭘 했냐면 네. 선정적인 이슈들만 계속 한 거예요. 저희가 이미 앞서서 뭐 방송 모니터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피해자 가족들의 개인 사연, 뭐 개인 정보, 뭐 어떤 계기로 거기에 가게 된다.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신나게 한 다음에 수재가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걸 다 소비하고 난 다음부터는 말했다시피 9분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떨어진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하도 사연팔이 하지 말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미 엉망인 대담들이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TV조선 이것이 정치자였어요. 5월 30일 방송에서 고성국 씨가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진국형 인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게 천재, 물론 비가 많이 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홍수가 나서 댐이 넘쳐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천재지변 같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인재인데 저 인재가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가이드라인도 없이 통제 시스템이 작동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추돌당해서 어이없이 지금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되는 그리고 이미 그 골든타임은 지난 것 같고 점점 이 실종된 분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현지에서 들어오는 구조 소식은 지금 거의 들려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이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뭐 총력을 다한다 그러면서 뭐 강경화 장관이 무슨 대형 팀장으로 해서 예. 출발했다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경화 장관이 가서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아이고 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성국 씨의 말을 들어보면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게 구조 활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아이 참 진짜.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네. 이 얘기가 바로 이 민경욱 대변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이 방송이 고성국 씨가 한 말, 고성국 씨는 5월 30일에 했어요. 근데 민경욱 대변인은 하루 뒤 5월 31일에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골든타임은 3분이다.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단일부강은 한강인 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 세월호 구조대를 보낸 거다. 막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안 해야 되는 말만 골라서 해.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이 하기 전에 이미 고성국 씨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얘기를 가지고 이것이 정치다가 6월 3일 날 방송에서 이 얘기를 다룹니다. 민경욱 대변인의 SNS 막말을 다뤄요. 아 그래요? 네, 이걸 다뤘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했던 고성국 씨가 민경욱 대변인을 비판합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막말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막말에 대한 기준이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전에 이런 말들은 막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국민들한테 또 이를테면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이 그 유족들이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하고 네.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불편하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일단 써놓고 난 다음에 제 의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데 예. 피해자들이 유족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 조금이라도 하고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본인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지금 말을 한 거잖아요. 본인도 똑같은 말을 해놓고 이런 말을 지금 정치인들한테만.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심사 이런 그랬습니까? 예. 말하기 전에 좀 먼저 생각 좀 해라 이 말 아닙니까? 네네. 뭐 전 적절하게 소속당 의원들을 단속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심사 일원이라고 하는 경고가 한국당 의원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괜찮냐? 민주평화당 의원, 정의당 의원들은 정말 괜찮냐? 이런 점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다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정치인 통틀어서 여당 넣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또 넣고 심지어 바른미래당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웃겨요 이건데. 그러니까 평론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야 정치인들 다 똑같아. 그럼 야 쟤도 나쁘고 쟤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해요. 저는 더 웃긴 게 그러니까 쟤도 나쁘고 쟤도 나빠 그러면 사실 나도 나빠 얘기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더니 그 고성국 씨의 태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전에 사고 첫날에 자기가 얘기했던 거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쟤네는 안 돼. 왜냐? 쟤는 정치인이잖아. 어떻게 정치인이 저렇게 말해? 나는 평론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논리. 심사 일원을 할 거였으면 본인부터 새겨 들으시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5월 30일 이것이 정치다에 나왔던 막말 중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반대편 측 패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을 대변하는 패널인 김남국 변호사도 막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막말을 했냐면 이게 이 출항을 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들 때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유람선이 출항을 하는 것 자체가 출항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안전을 위해서는 좋았을 텐데 예. 비가 그 전날에 상당히 많이 오긴 했는데 이 지금 참 좋은 회사 문제가 된 이 유람선이 출발을 할 당시 이 저녁 8시경에는 또 비가 잠깐 그쳤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행 관광객이라든가 가이드라든가 이번에 한번 뭐 놓치게 되면 언제 이 다뉴브강의 야경을 보겠냐라고 하면서 이 무리하게 조금 강행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유람선들도 계속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나 본데. 네. 이거 그 관광객들하고 가이드가 가자고 해서 나간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 사고 첫날이에요. 알려진 지 첫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치면 태어난 게 문제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게 거잖아요. 말이나 됩니까 진짜? 이게 왜 정말 황당하냐면 일단 사고 첫날이잖아요. 사고 첫날에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게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인지가 밝혀지질 않았어요. 아예. 근데 나는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김남국 변호사, 고성국 정치학 박사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이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에 무슨 전문가입니까? 내 말이. 이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얘기를 다룰 거였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전문가를 데려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줄 거였으면은 정말 상식적인 그냥 우리가 말하는 깡통 논평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전달만 하거나 사고 첫날이잖아요. 뭘 안다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떠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TV조선이 얼마나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전문성이 없는 프로그램인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고성국 씨의 말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심사위원을 하시라 제발. TV조선도 방송을 만들 때 패널들을 구성하고 패널들이 발언을 할 때 심사위원을 하게끔 하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식의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내용이 그대로 방송에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송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저희 방송 모니터에서도 나왔지만 피해자들의 개인사를 계속 전달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려 6개 프로그램이나 나왔어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 피해자들의 개인 사연을 이걸 설명하면서 이 보고서에도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넣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다 뺐는데 그래서 날짜별로 저희가 피해자들의 개인사를 다룬 방송들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고 첫날 5월 30일에 다룬 방송이 4개나 있었어요. 채널A가 저희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에 3개가 들어와 있는데 김진의 돌직구쇼, 정치데스크, 뉴스탑10 이렇게 3개거든요. 3개 프로그램이 다 했어요. 채널A는 방송에서 다 한 거예요. 네. 방송에서 다 하고 MBN의 뉴스앤이슈라는 프로그램에서도 5월 30일 사고 첫날에 이걸 다뤘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사를 전달한 거예요. 사고 첫날부터.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31일에는 더 늘어납니다. 5개 프로그램이 방송을 했어요. TV조선이 달라붙습니다. TV조선의 신통방통이 5월 31일에 피해자들의 개인사를 전달했고요. 채널A에서도 김진의 돌직구쇼, 뉴스탑10이 이틀 연속으로 이걸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MBN은 뉴스앤이슈 그리고 뉴스 빅5에서 이걸 또 다뤘습니다. 그래서 MBN은 뉴스앤이슈가 이틀 연속으로 다룬 거죠. 그리고 주말이었습니다. 6월 1일, 2일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희 모니터 프로그램들이 다 안 했어요. 방송을. 그래서 제외를 하고 6월 3일 월요일에까지 다룬 방송이 있었나 살펴봤더니 채널A의 뉴스탑10이 이걸 또 다뤘어요. 6월 3일에. 뉴스탑10은 그러니까 사실상 방송되는 걸로는 3일 연속 개인사만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에 대해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TV조선의 신통방통이 5월 31일에 피해자들의 개인사를 다뤘는데 피해자 개인의 SNS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모자이크도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그 사진의 얼굴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댓글에서도 아이디 이런 것만 모자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누구나 추정을 해서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방송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예. 필요가 있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재난보도 준칙을 정면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워낙 보도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재난보도 준칙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피해자의 신상 공개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9조가 신상공개주의라는 조항인데 거기에 보면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종편 3사가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근데 뭐 있어 봤자 그냥 해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방송 심의 규정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재난보도 준칙이기 때문에 니네 이거 지켜야 돼라고만 하는 거지. 우리끼리 지키자. 이런 지키지 않으면 니네 벌칙이 부과돼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가야 될 때문에 텐데.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상식 선상이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방송에서 공개하지 말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사를 전달하고 심지어 개인의 SNS를 자료화면으로 보여주고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방송 행태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방송을 6월 3일까지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4일부터는 이 대담의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이미 이런 흥미거리를 다 소비한 거예요. 피해자 개인사 다 소비한 거예요. 다 소비하고 나니까 다룰 게 없네? 그럼 다루지 말아야지 해서 대담 시간이 쭉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 자체를 일종의 재난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대담으로 쓸 흥미거리, 방송 이야기거리. 소재로 그냥 쓰고 버린 거네. 그렇죠. 방송 소재로 쓰고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언론입니까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입니다. 아휴. 그러니까 시청률 장사한 거예요. 정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끔찍하다 진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말고 방송은 최대한 정제된 언어로 심플하게 정말 이 건조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키지 않는 방송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예요. 5월 31일 사고가 알려진 지 이틀째죠. 이틀째 만에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가 말 그대로 바다의 강물에 빠지게 돼서 허우적대고 있어서 정말 숨이 넘어갈 지경에서 옆에 있던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구명 보트를 전해져 갖고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던 건데 정말 안타까운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 장면을 보면서 더 끔찍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 구조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저 안에 선실에 들어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급박하게 침몰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나오기 힘들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 오후 9시가 넘는 시간에서 비가 꽤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에서인지는 알겠어요. 사고 상황을 전달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다시 돌이켜봐야 되고 굉장히 끔찍한 상황. 이 김병민 씨 말 그대로 이 끔찍한 상황을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서 뭐가 득이 될게 그렇죠. 있나? 아무런 공익적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이 넘어갈 지경 끔찍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할 게 언론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보도준칙 16조 감정적 표현 자제라는 조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규정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종편 토크쇼에서 다 그거 해 사실.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니 그냥 이 사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다 그런 식으로 방송을 다 선정적으로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렇게 한 방송이 하나가 아니에요. 김병민 씨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또 이렇게 했느냐?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에 심지어 이건 출연자가 다 기자잖아요. 보도본부 한 라인은. 그렇죠.
근데 TV조선 기자인 문승진 기자도 생존자의 증언이다. 이걸 전하겠다 이러면서 또 이런 같은 상황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문승진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 구조된 이 한국인들은 이 국내 매체에 사고 순간을 전해왔는데요. 이 어둠 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또 고통스러운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가 이제 2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선실 내부에서 쉬던 사람들은 이 배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란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또 이 구조자들은 이 튜브에 매달려 조금씩 떠밀려 가다가 이 사람들의 머리가 수면 위로 오르내리는 거를 목격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그 안타까웠던 사고 현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렵게 인터뷰를 한 구조자는 자신도 떠내려갔지만 이 물병을 잡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물병을 잡고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이것도 사고 발생 이틀째인 5월 31일에 나왔던 방송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첫날 이틀 이 둘째 날 동안 한 행태를 보면은 피해자의 개인 사연 전달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끔찍하다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 불필요하게 선정적인 설명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방송이 언론이 할 행태입니까 이게? 근데 차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연팔인가요 이것도? 뭐 사연팔이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직 공감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국민들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방송하는 거에 공감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이게 슬프거나 너무 참사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 안타까운 사연을 그냥 듣고 찌릿찌릿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불쌍하지 않아? 막 예를 들어 찜질방 같은 데서도 만나서 막 어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연을 가지고 막 화제를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 우리의 어떤 문화가 지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재를 던져주는 거야 언론에서 그냥 계속 야 둘이 뭐 여행을 갔고 3대가 같이 여행을 갔고 막 어떻게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말해서 세월호 때도 그 무슨 영상 같은 거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상 같은 거 복원해가지고 막 보여줬죠 우리가 그 아이들이 물에 빠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 뱃속에서 막 찍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보면서 JTBC가 많이 보여줬고 그걸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와 이건 뭐가 다를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그 미세한 차이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 영상이 나온 거는 조금 사실은 좀 뒤였고요. 그리고 애들을 구하지 못한 우리 안타까움, 우리 죄책감, 우리 이걸 잊지 말자. 그런 감정에서 그걸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흥미 위주로 막 팔아먹은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지금 내가 우리 아이를 잃었는데 그 분노로 그거를 진짜 그 영상을 공유해 주신 거예요. 방송사에. 그렇죠.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를 진상을 밝혀주세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구조를 기다렸어요. 그 얘기를 했던 그 마음에서 정말 아주 차분하게 여러분 뭐 지금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입니다 하면서 전해줬던 거고 거기다가 그 장면들에서 어떤 뭐 증거 같은 거. 네네. 이때 어떻게 정황이 됐고, 어땠는지, 네. 얼만큼 기울었는지, 이건 밖에서 몇 소리가 들리고 시였고, 있고, 네 그런 거를 얼마나 기울어져 보여주면서 있고, 이런 거. 그랬던 영상이고요. 그거랑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옛날에도 다 보여줬잖아.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이 멍청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에는 그렇게 건조하게 하라고 했을까? 그렇게 건조하게 하는 게 상황을 조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나 참담한 상황을 건조하게 보도하는 것 자체가 왜곡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재난보도 준축에서는 그렇게 했냐면은 많은 재난에서 이렇게 막 그거를 부추겼을 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그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건조하게 보도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냐. 이렇게 팔아먹지 말라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차분하게 보도하면서 이거는 그나마 한 번 배에 그냥 빠진 거지만은 뭐 산사태나 뭐 이런 다른 또 사연이 있을 때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제된 정보만 탁탁탁 전해주면서 국민을 동요시키는 게 아니고 제2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진행해라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도들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감정을 자극하고 그냥 이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찌찌찌찌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남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점에서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것은 저는 다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거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월호하고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다. 네. 악의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악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이 참사가 유람선 참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참사가 유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유람선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 세월호 참사랑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재난보도책에 나와 있지만 유사한 사고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료화면을 보여주거나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 이전의 사고를 겪었던 그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이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또다시 이 피해를 주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져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용을 한 건데 어떤 사례였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보도본부 한라인 5월 31일 방송입니다. 여기서 출연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중점으로 두냐면 청와대 보고 시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청와대 보고 시간이 왜 나왔느냐? 박근혜 씨의 7시간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2시간 반 이거랑 대결 구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훈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문 대통령의 책임은 없어요. 그럼요. 문 대통령은 이제 수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지금 뭐 세월호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세월호 사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만에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그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박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건을 4시간 만에 보고받았건 아니면 뭐 7시간 뒤에 보고받았건 아마 제가 보기에 구조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헝거리 사건은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밤에 일어난 사건이고 세월호 사건은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낮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훨씬 구조하기는 더 나은 환경에 있었다고 봅니다만 구조를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그 희생이 일어난 거를 전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헝거리 사건 책임이 문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면은 세월호 사건도 모든 거를 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몰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건을 직접 맞닥뜨린 문 대통령 그리고 대응해야 되는 청와대 양쪽은 아마 느끼는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야? 아니 이 사람은 좀 애국당에 가실라나?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론이 이분이 심지어 문화일보의 논설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인이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말 그대로 피디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한애국당 이제 우리 공화당이죠.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조원진 의원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박근혜를 거의 뭐 무조건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언론인이잖아요. 아니 이건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요약하면 이거예요. 봐, 헝가리 사고 일어났지? 근데 이거 세월호 사고하고 똑같잖아. 근데 이거 문 대통령 책임 아니지? 근데 왜 세월호 참사는 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야? 그게 말이 돼? 박근혜 대통령도 7시간 그랬다고 해서 니네가 지적하는 게 말이 돼? 니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는 아무 책임이 없어라고 결국 이거를 이 유람선 사고, 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이용해서 박근혜를 감싸려고 이걸 여기에 이용을 한 거예요. 아니 진짜 요새 이분이 너무 활약을 많이 하시네 진짜. 이분이 정말 심각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진짜 많이 하시네. 저희도 이분만 가지고도 지금 보고서를 쓸 수 있을 판이에요. 아니 이분 총선에 나오실라나? 아니 근데 아, 정말 진짜. 솔직히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제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막 썼지만은 그 자유한국당이
저기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 바지 내리고 이렇게 엉덩이 춤추는 그런 거를 행사에서 했잖아요. 물론 그 행사에 나오신 분들은 저도 의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지역에서 올라오셔서 나름대로 이제 잔치니까 장기 자랑하라니까 장기 자랑 한 거야. 굉장히 열심히 하셔. 보면 진짜 진짜 열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 판을 벌려는 자유한국당 그런 식의 여자를 위한 행사를 한다면서 여성 당원을 위한 행사를 한다면서 여성 당원들한테 그런 장기자랑을 해오라고 시켜서 그거를 쇼를 한 그 상황에 대한 반성은 1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낸 그 논평을 봤는데 정말 웃긴 게 자기네들의 그 여성 인재 채용과 그런 것을 하려는 우리의 취지가 왜곡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공약을 보고 누가 지원하고 근데 싶겠어. 너무 웃긴 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이유는 말이야 방구야 이 말이 정말 이제 너무 여러 곳에 적용되는 거야.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놓고 누구 보고 유감이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유감을 느낀대. 유감을 표한대. 자기가 자기한테 유감을 표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 말도 나는 마찬가지인 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말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조목조목 비난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냥 너무 웃기다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뱉고 있다는 거지. 그냥 말을 하면 어떻게 저떻게 말이 막 오염돼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하면 그게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거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네. 어떻게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언론이 이 정도로 생각이 거죠. 이렇게 되는 거면 이거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고. 이거를 일일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대응을 안 한 것을 우리가 문제 삼았는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첫날부터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그거를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자만 몰라. 이도훈 씨만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닌 거죠. 알고도 이런 그러니까, 네. 아 짜증나 진짜.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뭔 얘기했습니까? 이걸 같은 주장을 이 보도본부 한라인은 점심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5월 31일인데 두 개 다 5월 31일인데 이제 점심에는 이도훈 씨가 떠들었다면은 이제 저녁 시간에 하는 이것이 정치다에서는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시제본부장이 이걸 똑같은 주장을 또 합니다. 야 이분도 네. 참 대단하시네. 이분 저는 더 놀라운 게 이런 같은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다 언론인이에요. 이분도 영남일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거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우리 국내에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 그게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딱 도착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5시 45분입니다. 어디로 도착했냐면 그 외교부의 안전 지킴이 센터. 외교부 자동적으로 해외 공간에서 보고를 하면은 안전 지킴이 센터로 딱 접속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청와대로 언제 보고가 올라갔느냐는 것이죠. 그 청와대에는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그럼 5시 45분에 외교부에서 받아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냐. 이렇게 청와대 기자가 물어보니까는 그거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청와대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청와대가 그것을 안 시간이 안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8시에 지시했던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에서 청와대로 어떻게 전달이 됐고 청와대가 처음에 받았을 때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가 됐고 이런 것이 전혀 없이 8시에 지시를 했다고 나오니까 그렇다면 그 한금 같은 시간에 어차피 우리 뭐 특수 구조대도 보내고 하는데 한금 같은 시간에 아무리 새벽 시간이라도 한 청와대 온 시간 그러니까 외교부에 온 시간부터 계산을 해도 2시간 15분 정도가 비는 거예요. 공백이 생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2시간 15분 동안 뭐 했냐고 따지는 것이 지금 야당의 지적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말하면서 자기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말을 약간 한두 번 정도 더듬거든요. 아니 좀 힘들어. 아무리 이걸 엮으려고 감정노동하는 것을 엮으라고 누가 했거나 아니면 내가 엮어야겠다 굳이 생각을 했다고 해도 이게 너무 어렵거든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송국건 씨 말고도 여기 서정욱 변호사도 나오는데 이분도 굉장히 편향된 분이시죠. 그렇죠. 아마 그 대통령 공약 중에요. 청와대가 이제 그 재난의 컨트롤 타워다 하면서 사고가 있으면 이게 분단위로 공개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시간에 지금 공백이 언제 보고가 됐고 8시 오기 전까지 그럼 이게 최소한 분단위는 아니더라도 언제 이게 외부에서 왔는지
이거는 이게 공개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액이 아직 발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찾아봤는데 분단위 보고는 없어요. 컨트롤 타워 얘기는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이번에 4시간 대응이 뭐 특별히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과거에 네. 세월호인데 7시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당한 공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가 노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부당함을 봐대 몰라요 저도. 궁금하다 뭐가 있는지. 무슨 부당함을 봐서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19명의 국민이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박근혜 7시간 대 문재인 2시간 15분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놓고 이거 봐 나쁘지 문재인 2시간 15분 나쁘지. 그러니까 박근혜 7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TV조선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한 게 언제는 다른 사람들은 TV조선 나와가지고 뭐니까 이미 끝났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30일 날 고성국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무슨 조끼 입고 그거 했냐고. 한강인 줄 아냐고. 그러놓고 이제 와서는 뭐? 아 이게 말이? 같은 채널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 앞서서 사고 첫날부터 한 3일 정도까지는 피해자 개인 사연, 자극적인 내용 이런 거 팔아먹어가지고 방송을 만든 다음에 시청률 좀 뽑은 다음에 이제 할 거 없네, 별 재미 못 보겠네. 그런 다음에는 세월호 참사 슬쩍 끼워 넣고 그런 다음에 이거 봐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지금 똑같지? 그러니까 박근혜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프레임 잡아놓은 다음에 소비 다 한 거죠. 흥미거리 다 한 다음에는 방송 안 해버리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종편이. 진짜 쓸데없다 진짜. 이런 거를 참 진짜. 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프로그램을 없애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하지? 존재 가치가 없지 않나. 정말 언론이 아니라 거의 이 정도면 사실 유튜브 방송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대한애국당 다 가세요. 그렇게 박근혜 좋아하시면은. 박근혜 씨가 박근혜 씨가 지어줬다는 우리 공화당으로 명명을 받고. 뭐 하시든가. 아니 언론인 타이틀 타고 어떻게 아니 그런 근데 말 아니야. 우리라는 말 정말 짜증나는 게 모든 앵커들이 자꾸 우리 공화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공화당. 그게 상당히 계속 우리 공화당 이렇게 느끼게 하더라. 근데 그거 안 되지 않나요? 왜냐면 예전에 왜 열린 우리당도 있는데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미래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당이 있는데 네. 그 안철수 씨가 미래당을 만든다고 그렇죠. 네. 했거든요. 미래당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했죠. 바꾸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 왜? 우리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당이 있는데 그럼 안철수 씨가 자 우리 미래당 이러면 어느 당일까 모르잖아. 우리 공화당 이렇게 하면 모른다. 공화당 있잖아요. 저기 신동욱 씨인가? 그게 정식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건 한 번 더 확인해봐야겠네요. 아무튼 미래당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었었어? 아니 뭐 원내 정당은 아니지만 당의 그렇죠. 형태를 갖추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아무튼 지금 방송에 나올 때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정말 우리 미래당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이렇게 안 하고 약간 억양을 조금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띄우면 굉장히 우리 모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짜증이 확 나더라고. 느그당. 너희 공화당 뭐 이런 거 지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까봐 느그 공화당. 너무 놀리지 맙시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이런 말 한다는 게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문화일보 논설위원, 영남일보 서울 취재 본부장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일보와 영남일보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변호사까지. 사실은 참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언론사에서 그죠? 언론사 색깔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언론사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TV에 나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쭉쭉 이번 주 남은 방송들을 쫙 채워놓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정상적인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은 그래서 당분간 안 읽고요. 그냥 지나갈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좋은 보도, 좋은 방송, 매달 시상식으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 매주 프레임 체크 영상으로 놓쳤던 언론계 소식 매일 미디어 탈곡기로 혹시 자네도 가입했지 민원연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